자, 이번 시간에 만나볼 주제는 물권의 효력 그리고 물권 변동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의 효력에 관한 부분, 이 부분 먼저 만나실까요? 자, 물권이 있게 되면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물권을 소개를 드렸죠. 그 물권이 생기면 어떤 효력이, 힘이 생기느냐 이거죠. 힘력자죠.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 물권이죠. 그 물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힘이 법에 의해서 부여되느냐, 두 가지 힘이 생겨요. 하나는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힘, 이를 우선적 효력이라고 해요. 물권이 뭐보다? 채권보다 우선하다, 세다는 거죠. 물권이 채권보다 세다는 뜻. 두 번째는 물권을 누군가가 방해하면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자에겐 두 가지 힘을 법이 부여를 합니다. 하나는 우선적 효력, 두 번째는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하지 마라 라고 요구하고 청구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의 힘이 누구한테요? 물권을 가진 사람, 물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그 첫 번째가 되는 우선적 효력, 이 부분 먼저 만나보실게요. 우선한다는 뜻은 뭐가? 물권이 누구보다?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뜻. 이렇게 먼저 개념을 세우시고요. 자,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거기 레벨 1 그리고 레벨 2 있습니다. 여기가 레벨 1이에요. 밑에 레벨 2. 자, 레벨 1 보실까요? 채무자 있고요. 1번 저당권 B, 전세권 C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채무자 이 건물에 1번 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면 이쪽이 앞에 있고요. 앞에 1월 달에 있고요. 전세권은 7월 달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 1월에 저당을 잡았고요. 이 집에. 그리고 전세권자 C는 7월에 이 집에 전세 들어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원래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물권끼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물권하고 채권하고 부딪히면 물권이 세요. 물권이 우선해요. 이게 우선적 효력이죠. 두 번째는 물권끼리 부딪히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권끼리 충돌이 되면 누가 우선할까요? 여기 볼까요? 저당권도 물권, 전세권도 물권. 물권이죠. 물권하고 물권이 충돌이 되면 뭐가 우선하느냐, 누가 우선하느냐? 먼저 성립한 거. 먼저 성립한 게 나중에 성립한 거보다 우선해요. 그럼 누가 먼저 성립했느냐? 저당권이 먼저 생겼네. 1월에. 전세권 7월에. 그죠? 그럼 당연히 누가요?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한다는 거죠. 제한물권끼리는 누가요? 먼저 생긴 게 우선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집이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을요, 배당받을 때 누가요? B가. 저당권자가 전세권보다 배당금 먼저 가져간다고. 오케이, 간단하죠. 밑에 두 번째 레벨 2 가서 보실까요? 채무자 A 집에, 채무자 A의 집에 1번 저당권 B, 그 다음 가압류 걸은 사람 C가 있었어. 가압류. 그리고 전세권자 D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저당권은 1월에, 가압류는 5월에,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몇 월에? 7월에 들어갔다고 해볼까요? 7월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 집이요, 채무자 집이 경매로 날아가 버리게 되면 다 뭐예요? 이해관계 있죠? B도 C도 D도 저 채무자한테 이해관계 있죠? 받을 돈 있어, 받을 돈. 가압류라는 거는 얘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받을 돈이 있는데 얘가 재산 뭐 하게요? 빼돌리지 못하게요. 재산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조치로 묶어두는 걸 가압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가압류는. 근데 가압류를 언제 걸었다고요? 5월 달에. 그러면 볼까요? 경매되면 배당받아야죠. 배당받을 때 누가 우선하느냐? 저당권이요. B가 우선하죠. B가. 누구보다? C나 D보다 우선해요. 왜요? 먼저 성립했잖아요. B의 저당권이 누구보다? C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D보다도 우선한다. 왜요? 빠르잖아. 제일 빠르잖아. 1월에. 배당금은 B 저당권이 먼저 가져가죠. 그 문제는 누구하고 누구요? 가압류하고 이 전세권하고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죠. 자, 이 문제. 가압류 그리고 전세권. 얘네 둘은
나중에 보실 텐데요. 안분배당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전세권이어도 똑같고요. 저당권이어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 가압류에 대해서, 이 가압류가 언제 5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가압류보다 이 1번 저당권은 빠르죠. 빠르면 저당권자가 이 가압류를 이겨요. 얘가 이겨요. 근데 가압류보다 얘가 어떻게 하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늦으면 가압류보다 후순위로 들어왔죠.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떤 관계냐? 동순위다. 동순위 이렇게. 여기다 써주세요. 동순위라는 거. 순위가 똑같다는 거죠. 얘하고 얘는 배당받을 때. 배당받을 때 똑같아요. 얘도 1억, 얘도 1억이다. 그러면 받을 때 돈 똑같이 나눠 가져요. 나눠 가는 거를 동순위, 안분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순위는 누가요? B가 1순위고 얘하고 얘는 순위가 똑같다. 동순위로 배당을 받더라. 이렇게 배당에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 교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기본적인 논의 기억합니다. 물권은 누구보다 채권보다 우선한다. 오케이.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 물권적 청구권 만나실 차례입니다. 물권의 두 번째 효력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먼저 짚어볼까요?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권이죠. 전세권 가지고 있어요. 물권이죠. 저당권 가지고 있어요. 다 뭐예요? 물권이죠. 내 물권을 어느 누군가가 방해를 해요. 방해를. 그러면 이 물권자가 가만히 안 있죠.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고 어떻게 해요? 청구합니다. 요구를 해요. 방해하지 마라고 청구하는 권리.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내 물권 방해하지 마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청구하죠. 내 물권 건드리지 말어. 방해하지 말어.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구체적으로 반환이나 제거나 예방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권리. 개념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에 그대로 물권자가 물권을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뭐가 있을 때요? 염려가 있을 때는 반환, 제거, 예방. 반환, 제거, 예방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반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가령 내 차를 도둑놈이 가져갔어요. 밤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그 차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져오라고. 내가 소유자니까 그 가져간 차 가져오라고 청구하죠.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오케이. 누가 하는 거죠? 물권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방해자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반환, 제거, 예방. 세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반환, 가져와라. 제거, 치워라. 방해, 제거해라. 예방 조치해달라. 세 개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우리 민법 조문 213조는 이 물권적 청구권을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볼까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에게? 점유한 자에게.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213조를 뭐라고 표현해요? 소유물 뭐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지.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여가지고요. 소반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합니다. 내 소유물을 누가 뺏어갔어요. 내 차를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져오라고. 갖고 와 그거. 왜? 내 거야 내 거. 이를 무슨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 줄여서 소반청이라고 한다. 그 근거 규정이에요. 근거 규정이 민법 213조예요. 참고로 이 조문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강사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수험생한테 필요한 거는 내용이죠. 조문의 내용이 필요한 거죠. 213조가 뭐고 214조 뭐고 214조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일체. 그걸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죠. 조문이요. 213조가 뭐고 214조가 뭐 이거는 필요 없다. 네, 오케이. 자, 213조는 원모아 타임 한번 내볼까요?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내 물건을 점유한 사람. 점유한 놈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유물 반환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점유한 자에게. 점유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점유한 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내 차 가져와. 내 물건 가져와. 가져와를 뭐라고 그러죠? 가져와를 반환 청구라고 얘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 오케이. 213조. 오케이. 언제까지요? 기간 제한 없어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우리 10년 지나도 되고요. 100년 지나도 되는 거예요. 내 땅 가지고 갖고 와. 갖고 와. 왜? 내가 주인이야. 오케이.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런데요. 여기 단서가 있어요. 소유자는 결론이 뭐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점유한 놈에게. 그런데 점유자가. 그 점유자가 뭐 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죠. 여기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점유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의 밑줄장.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 점유할 권리라고 되어 있죠. 점유권이 아니에요. 점유권하고 점유할 권리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점유할 권리라고 되어 있죠. A의 차를 B가 도둑놈이요.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그럼 도둑놈은 뭐가 있어요? 점유를 하는 거지. 점유를. 훔쳐가가지고 차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얘는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A는 뭐가 있고요? 소유권,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자는 훔쳐간 놈한테 차를 가져오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하죠. 소유물 반환 청구. 언제까지요? 기간 없어요. 그런데 이 도둑놈이 얘가 소송을 걸었어요. 달라고 소송 걸었죠. 그때 도둑놈이 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의를 했어요. 뭐라고 제의냐면 제안하기를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 차 내가 살게. 3억에 살게. 매매를 하고 돈을 보냈어요. 매매 계약이 돼가지고 돈을 얘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 B는 점유권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권리가 생겨요?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차를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무슨 권리야?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 무슨 권리? 점유할 권리. 이게 생기면 얘는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는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권리가 생기면? 점유할 권리가 생기면. 점유할 권리가 생기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얘가 거부해버리니까. 왜? 매매했잖아. 내가 차를 매매했잖아. 부동산을 매매했잖아. 그럼 뭐가 생겨요? 점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리가?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 이 점유할 권리가 생기면 소유자는 뺏어올 수 없다. 가져올 수 없다 이거죠. 자, 이게 213조다. 우리 213조를 암기로 가져가십니다. 이제 이해됐죠? 구조적인 틀이 이해됐죠? 이제 암기로 가져가셔야 돼요.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가, 여기서 소유자가 하는데 누구한테요? 점유한 자에게요. 뭐라고요? 반환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기간 없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기간 없어요. 기간 제한 없어요. 이를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서. 이 도둑놈한테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 같이 해보실까요?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하니까 뭐예요? 소유자는 뺏어올 수 없다. 원래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이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반환 청구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단서가 있다. 단서. 이 단서를 가져가실 거야. 점유자에게 무슨 권리? 점유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가 생기면 이걸 본권이에요. 본권. 어떻게 생기죠? 매매하면. 훔쳐간 차를 얘가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사면 무슨 권리요?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반환 청구 못해요. 뺏어올 수 없어요. 왜요? 점유할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오케이. 이를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213조가 규정을 하고 있더라. 이거 꼭 내려가실게요. 앞으로 이 소유물 반환 청구 이 규정은요. 이 소유물 반환 청구 이 규정은 제가 50번 이상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야. 그리고 이 조문 자체를 꼭 데려가 주실 거야. 같이 리딩해 볼까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본문이라고 그래요. 본문. 그러나 단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의 밑줄이에요. 점유할 권리의 별표. 이건 본권이다. 본권. 오케이. 이를 줄여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반청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뒤로 가시게 되면 214조가 나와 있어요. 이게 213조. 이어서 214조 보실까요? 214조는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재 192페이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제거 청구에 동그라미야. 제거. 그리고 방해할 염려 있는, 방해할 염려에 동그라미, 염려의 별표. 방해할 뭐가 있을 때요?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한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예방 밑에다 쓸 때 예방조치죠.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요, 내가 옆에다 적어볼까요? A가 땅을, B도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A가 건물 지려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밑으로 팠어요.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땅을 팠더니 밑에 지하 공사를 한 거죠. 지하 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붕괴된 거예요. 붕괴될 염려가 있어요. 붕괴 염려가 있더라. 붕괴될 뭐가 있더라? 염려. 붕괴된 거 아니죠? 무너질 염려가 있더라. 그럼 B가 얘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요? 야, 붕괴되지 않게 해줘. 무너질 것 같아. 나 잠을 못 자. 나 겁 많은데 이게 무너질 것 같아, 우리 집이. 그래서 이 집이 뭐예요? 붕괴된 거예요. 붕괴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 있어도 B가 얘한테 요구할 수 있죠. 뭐 해달라고요? 붕괴 안 되게 예방조치 해달라고. 무슨 조치 해줘? 예방조치. 축대를 고이든가 콘크리트로 뭐를 해주든가. 뭐를 해달라고요?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얘가 얘한테 청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예방청구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에 있는 반환청구를 해요. 213조는 거기다 적어보실게요. 213조는 반환청구를. 214조는 뭘 적어놨죠? 방해 제거를요. 제거 청구하고 그리고 예방 청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결국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반환 하나, 제거 하나, 예방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쫙 엮어볼까요? 반환 갖고 와. 제거 치워. 내 땅에 네 건물 불법으로 지은 네 건물 치워. 제거. 그 다음에 뭐? 예방조치. 세 가지죠.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해요.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세트 메뉴다. 세 가지. 세 개 세트 메뉴를 먹으시면 돼요. 세 가지 세트 메뉴. 오케이. 그러시면 정리가 쫙 될 거예요. 반환 청구나 제거나 예방 청구를 묶어서 몽땅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줘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데려가시면 깔끔. 자, 이제 기본 축을 만들었어요. 기본 개념을. 물권적 청구권은 말이죠. 내 물권을 누군가가 뭐하면? 방해하면. 그 방해하는 놈한테 세 개 중에 하나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소송으로 세 개 중에 하나. 반환, 제거, 예방을. 법적 근거는 213조하고 214조가 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레벨을 높여갑니다. 레벨 1 가볼까요? 레벨 1은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 최근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 소환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수협이 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소유자였어요. 소유자 A. 이 색깔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노랑으로 바꿔드릴게요. 수협이 소유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을 세를 놨죠. 임차인한테 세를 줬어요. 여기 임차인들 수백 명한테 세를 놨죠. 그리고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지금. 그럼 임차인은 계약이 끝났으니까 저 수협 건물을 점유해서 쓸 권리가 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적으로 쓸 권리가 없는 거죠. 왜요?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계약 기간은 만료 안 되면 법적으로 쓸 수 있죠. 임차권이 있으니까. 근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임차권이 없는 거예요. 임차인. 그때 수협이 임차인한테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거죠. 기간 만료된 사람. 기간이 뭐한 사람? 만료된 사람.
기간이 만료된 이 세입자들한테 뭐라고 가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청구할 수 있는 거, 요구하는 거, 청구하는 거죠? 뭐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로에다가 넣어볼까요? 비우고 나가라고. 비우고 나가라. 건물 비우고 나가라. 여기 새 건물 지어야 되니까, 현대식 새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비우고 나가달라. 그죠? 비우고 나가달라를 뭐라고 그러죠? 퇴거 청구라고 그래요. 퇴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인들은,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죠. 끝났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건물만 쓰나요? 주차장 부지도 쓰나요? 주차장에 부지 있죠, 부지. 부지도 뭐 하고 있어요? 점거하고 있어요. 부지도 점거하잖아요. 그럼 이 수협은 세입자들 보고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하는 걸 끝나지 않죠? 부지를 뭐 하고 니까요? 점거하는 이 임차인들한테 뭐라고 요구할까요? 땅을 어떻게 하라고? 땅을 갖고 와. 땅을 일로 가져와. 가져와를 뭐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 근데 여기서 법리적으로요, 이 반환 청구가 토지를 가지고 오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인도 청구라고 그래요. 토지 인도 청구. 땅, 이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하라고? 갖고 오라고. 인도 청구한다. 인도 청구. 건물은요, 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건물을 나한테 갖고 와. 건물의 점유를 나한테 갖고 와. 갖고 와를 뭐라고 그래요? 명도 청구. 땅은 뭐라고 그러고요? 인도. 건물은 명도. 오케이. 퇴거는 뭐예요? 퇴거는 비우고 나가. 퇴거. 다르죠? 살짝 달라요. 그래서 수협은 퇴거 청구도 하고 토지 인도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때 세입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엄청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 이게 바로 뭐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수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소송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쪽에서 격렬히 저항을 했고 아직도 명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입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청구를? 퇴거 청구하고 토지 무슨 청구? 인도 청구를 하더라. 누가? 수협이. 누구한테? 방해자에게 이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소송으로 할 수 있죠. 퇴거, 비워라, 땅 가져와라. 레벨 1입니다. 그죠? 두 번째 레벨 2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A예요. 여기가 땅 주인이죠. 그런데 B가 이 땅에다가요, A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다가 뭐를 한 걸까요? 기사식당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허가로 이 땅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요, 승낙이나 허락도 없이 여기다가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죠. 이 땅은 누구 거죠? A 땅입니다. A 땅에다가 B가 허락 없이 건물 지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뭐를? 기사식당을. 이때 소유자는 내 소유권을 누가 방해하고 있죠? 누가? B가 방해하고 있네. 방해자죠, 방해자.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방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서 청구할까요? 그 청구에 가로 넣어볼까요? 가로. 소유자, 땅 주인이 기사식당 주인한테 가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 기사식당은 이 땅에 대해서 권한이 있어 없어요? 아무런 권한도 없죠. 권한도 없이 건물 져가지고 가게 운영하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뭐라고 그래요? 토지 가져오라고요. 토지 가져오라. 그걸 무슨 청구? 토지 인도 청구. 토지 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인도 청구. 땅 갖고 와. 그 땅 내 거니까 내 거 그 땅 갖고 와. 두 번째는요. 여기 기사식당이요. 기사식당을 부셔라. 내 땅 방해하고 있어. 누가? 이 건물이. 그럼 기사식당 어떻게 하라고요? 부셔달라고요. 부셔달라고 청구하려는 권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철거 청구다. 철거하라고 이거. 내 소유권을, 내 땅 소유권을 이 건물이 방해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어.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셔를 뭐라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내가 가서 부시면 안 돼요. 내가 가서 도끼 들고 가서 부시면 이분은 뭐가 되죠? 재물이요. 남의 재물을 손괴한 거라서 손괴죄로 이분이 역으로 걸려들어요.
내가 부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요? 법의 힘을 빌려서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해도 철거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에 의해서 철거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가져오고 땅을 뺏어오고 그 다음에 건물 어떻게 하고요? 철거 청구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요. 이 가게 식당, 이 기사 식당은 주인이 누군가요? 주인은 땅은 A 거지만 기사 식당 건물을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B가 지은 거래. B가. 언제?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내가 건물 줬어요. 이거 B 거야. B 거. B 거. 그렇죠? 땅은 누구 땅? A 땅. 땅은 A 땅에 B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기사 식당을. 그러면 A가 기사식당 주인의 이 건물을 뭐 해달라고? 철거시켜달라. 철거 부셔달라고. 부셔는 되죠. 그런데 뭐 해달라고요? 나가라고요. 너 이 건물에서 기사식당 비우고 나가. 비우고 나가라. 비우고 나가를 뭐라고 그러죠? 퇴거라고 그랬죠. 퇴거. 퇴거 요구는 될까요? 판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 왜 안 돼요? 왜? 얘 보고 나가라고요. 땅 주인이 건물주 기사식당 주인 보고 나가라고요. 비우고 가게 비우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더라. 이게 시험 단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 왜 그럴까요?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A 거가 아니라 B 거잖아요. 기사식당 주인 B 거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지금? 땅 주인이요. 땅 주인이 건물주에게 뭐라고요? 땅 주인이 건물주에게 뭐라고요? 비우고 나가달라. 이거는 권한을 초구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더라. 왜? 이 건물이 누구 건데요? B 건데. 이 사람이요. B가 주인인데 땅 주인이 감나라 뭐나라 이런 얘기 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땅 주인이 기사식당 주인, 무단으로 건물 지은 이 기사식당 주인한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땅 인도하고 철거, 부셔. 철거는 되죠. 뭐까지는 안 돼요? 퇴거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왜? 건물이 B 거잖아요. B 건데 땅 주인이 와서 감나라 콩나라 얘기할 권한이 없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레벨 1 노량진 수산시장 하나, 두 번째는요 기사식당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퇴거가 안 되더라. 오케이. 두 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우리는 어디서 하죠? 물권적 청구권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벨 2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물권자가 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누구한테요? 방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두 단어는 암기가 딱 되셔야죠. 누가 하더라? 물권자가 하는 거지, 물권자가. 어떤 놈한테 하는 거예요? 내 물권 뭐 하는 놈? 방해하는 놈. 방해하는 놈한테 방해하지 말라고. 자, 근데 물권이라는 게 소유권만 물권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세권도 물권, 저당권도 물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유권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다. 소유권을 누군가가 뭐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방해. 그러면 소유자는 뭐 얘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뭐를 해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뭐에 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로 방해자한테 뭐라고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제거 청구를. 제거나 반환이나 예방 세 개 중에 하나 청구 치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요. 이번에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전세권이야. 그럼 내가 전세권이면 뭐에 기한 거? 오케이.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오케이. 뭐에 기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누구한테? 방해하는 놈한테. 그럼 이번에는 내가 저당권을 가졌어요. 뭐를 가졌어요? 저당권. 저당권도 물권이요? 오케이, 물권이죠. 그러면 내 저당권을 어떤 놈이 방해하면, 내 저당권을 방해하면 뭐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더라. 오케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야. 앞에다 이름만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요? 소유권을 침범당했어요. 그러면 뭐에 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오케이. 전세권을 침범당하면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오케이. 저당권을 침범당하면 뭐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이를 토탈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줍니다. 오케이. 자리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아주 깔끔. 자, 이어서 물권 변동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3쪽의 물권 변동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자, 물권이 변동한다라는 표현은 여기 변동이라는 표현을 바꿔보실까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을 맨 앞부분 1장에서 만나보셨어요. 권리가 변동하는 것, 변동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권리가 생기고 잃고 바뀌는 것. 이 세 개를 총칭해서 뭐라고요?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권리가 생기고 잃고 변하는 것을 말하죠. 이를 묶어서 뭐라고 그러죠? 권리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요. 물권의 변동이란 그 속에 뭐를 담고 있는 거냐면 물권이 생기고 잃고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나한테 소유권이 어떻게 생길까요? 저당권이 어떻게 생길까요? 전세권이 어떻게 생길까요? 저절로? 아니죠. 어떤 원인이 있죠. 원인.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두 가지 메커니즘. 하나가 뭐죠? 권리가 왜 생겨요? 계약을 해야 생기지. one. two.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죠. 두 가지죠.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해요. 물권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집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등등 권리를 가지고 있죠.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권하고 이 채권을 묶어서 재산권이라고 그러죠. 그 재산권, 이 권리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되셨나요? 가장 일반적인 건 뭐죠? 네, 내가 매매로 샀죠, 집을. 집하고 차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매매로 샀죠. 주식도 내가 샀죠.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샀어요. 퇴직금 갖다가. 오케이. 매매로 생긴 거야, 매매로. 매매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를 했더니 나한테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주식이 생기더라. 첫 번째 메커니즘 매매, 계약이죠. 나는 증여인데요. 증여로 가져와도 돼. 아버님이 나한테 증여를 줘도 그것도 계약이죠. 법률행위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죠. 나한테 권리가 생기는 첫 번째, 물권이 생기는 첫 번째는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든 증여 계약이든. 아니면 나한테 전세권은 왜 생겨요?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하면 생기죠. 계약이죠, 계약. 바로 법률행위로 생겨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면 자식한테 계약을 안 해도 재산권을 줘요. 집도 차도 땅도 줘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나한테 재산권이요. 재산권이 물권이 생기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도 법에 의해서도 생기죠. 바로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물권이 생겨요. 민법 총칙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물권이 되면 더 명료하게 정리가 되십니다. 자, 지금 우리 물권의 뭐를요? 변동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변동 옆에다 써주실 단어는 득실변경을 줄여서 변동이라고 그런다. 이때 물권의 변동은 크게요. 부동산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누어요. 왜 나누게 된 걸까요? 이게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 변동으로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면 물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죠? 물건을요. 물건을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은 뭐하고 뭐가 있죠?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었죠. 바로 부동산과 동산을 지배하는 게 바로 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물권이 생기고 변하고 소멸하는 거는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 부동산의 물권 변동. 둘은 동산 물권 변동. 두 개를 묶어서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산 물권 변동은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20년에 한 번 정도? 왜 그럴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면 좋아요. 배경을.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는 동산을 중개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중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 대상이다. 거의 논외다. 이렇게 하셔서 물권 변동 그러면 뭐만요? 부동산 물권 변동만 집중적으로 정리하시면 끝.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물권 변동을 크게는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누는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뜻.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여러분이요 집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셨어요? A가 가지고 있는 집을, 아파트를 B라는 분이 나 자신이요 나가 저 집을, 차를 어떻게 해서 내가 차지하게 되었나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였죠. 난 매매로 샀어. 매매 계약으로 집을 샀어. 차도 내가 돈 주고 샀어.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만으로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나요? 아니죠. 매매 계약을 하고 뭐까지요? 등기까지요. 등기까지 해야 나한테 저 집이 내 집이 되죠. 내 집이. 내 거가 되죠. 내 거가. 내 거. 내가 소유권을 갖게 되더라. 뭐를요? 등기를요. 등기를 갖춰야만. 차는 뭐를 해야죠? 매매대금 보내고요. 매매대금 송금하고 나서 뭐를 해야죠? 등록을요. 등록을 이전해야죠. 등록을 이전해야 저 차가 내 차가 되더라. 내 거가. 이를 뭐라고 그러죠? 이를 공시라고 그래요. 공시가 뭐죠?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뭐 하는 거?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시. 시자가 바로 뭐죠? 알릴 시자.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공적 장부로 알려요. 어떻게 알려요? 부동산은 등기로, 자동차는 등록으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백시는 동산이죠. 동산은 어떻게 해야 내 거가 돼요? 인도를 해야 내 거가 되지. 즉 공시를 해야 내 거가 되문이다. 이를 공시 원칙이라고 그래요. 공시, 내 거라고 뭐 해라? 알려. 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인도를 가져와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인도하기 전에는 뭐만 있습니다? 달라고 할 청구권만 있다. 청구권만. 오케이. 자, 그래서 공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책 넘어가 보실까요? 교재 194쪽. 1. 공시 원칙 보실까요?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뭐해라? 표시해라. 표시해주는 원칙을 공시 원칙이라고 해요. 이번에 형식주의에 발표해볼까요? 형식. 우리는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요.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만으로는 내 거가 되지 않아요.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등기나 등록이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해요. 형식이. 뭐가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하다. 형식이. 법은 형식을 갖춰야 돼요. 이를 형식주의라고 한다. 내가 집 샀어. 등기 꽂았어. 그래야 당신 거야. 당신 거. 등기하면 내 거야. 내 거. 근데 의사주의는요. 의사주의는 뭐만? 등기 안 하고요. 등기 안 하고 뭐만? 매매하기로 뭐만? 합의만 해도. 등기 안 하고 합의만 해도 내 거를 취급해 주는 게 바로 의사주의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 아니고 무슨 주의? 형식주의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발표하실게요. 형식주의 읽어볼까요? 공시 방법을 갖춘 때 물권이 변동하는 거죠. 즉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등기, 동산을 매수한 자는 뭐 한대요? 인도를 갖춘 시점에 물권이 변동하는 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주의라고 한다. 형식주의의 별 하나. 나 집 샀어. 집 샀는데 등기를 오늘 쳤어. 오늘 치면 내 거가 됩니다. 내 거가.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A의 집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B가 매수자가 집 산 매수자가 저 매도인한테 판 사람한테 돈을 다 보냈어요. 잔금 송금 끝났어요. 근데 등기는 안 넘어왔어요. 잔금은 치렀어요. 그런데 뭐 하기 전에요? 등기는 하기 전이다.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럼 나는 매수자 B는 이 부동산, 이 집의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를 무슨 주의? 형식주의하고 직결돼 있죠. 형식을 못 갖췄잖아. 등기 갖췄어? 아니 못 갖췄지. 그러면 B 네가 소유자야 아니야? 나는 B 너는 뭐가 아니야?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적어볼게요. 뭐가 아니에요? 법률상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뭔데 그럼? 뭔데? 등기 안 했었지. 이유는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만 치렀잖아. 등기 안 하면, 등기 안 꺼지면 네 거 안 돼. 네 거 안 돼. 법률상 소유자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내가 돈까지 다 줬는데 이때 B를 뭐라고 그러지? 이런 사람을 사실상 소유라고 그래요. 사실상 소유. 자, 그래서 법률상 소유는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하면 법률상 소유자. 등기 안 하면 무슨 소유? 사실상 소유다. 그래서 법률상 소유하고 사실상 소유가 구별된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거 조심하실게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 그러면 이 법률상 소유권 이것만을 얘기해요. 민법에서는. 근데 세법에서는 이 개념을 받아들여요. 내가 집을 샀는데 등기를 아직 안 했어. 잔금은 다 치렀는데 이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사실상 소유자라고 그래요. 이분한테 세법은 세금을 때려요. 근데 민법은 이런 사실상 소유라는 걸 민법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만 인정해요.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것만 추적을 한다고요. 여기 민법에서는. 그래서 집 샀어도요. 집 샀어도 잔금 치르고 등기 안 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실상 소유다. 이 개념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부동산은 형식을 갖춰야 되는 형식을, 등기를. 자동차는 등록. 수목은요. 내가 수목을 샀어. 수목을 내가 여기다 1억을 주고 샀어. 매매로. 그럼 수목이요. 저 수목이 내 거가 되려면 뭐를 해야죠? 뽑아오든가. 소나무 뽑아와. 청구를 뽑아오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명인 방법을 해. 그래야 네 거가 되지. 그래야 내 거가 됩니다. 내 거가 되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문이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이 형식을 갖춰야 물권을 내가 취득하고 잃게 됩니다. 물권을 변동하게 하려면 형식이 필요하문이다. 이를 형식주의 원칙. 됐죠? 두 번째,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논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권 변동의 첫 번째 논의가 형식주의 원칙에 관한 논의. 두 번째 논의는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림을 살짝 그려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논의가 잘 이해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잘못 이해되면 머리가 좀 아플 거고요. 잘 이해되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것보다 잘 이해되는 게 중요해요. 왜요? 이해가 잘 되면 암기하는 에너지가 10%도 소모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느라고 에너지가 90% 소모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가 부동산을,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더라. 그리고 이 땅을 누가요? B는 또 누구한테요? C한테 다시 매매로 팔았어요. 그럼 C는 살 때요. C는 살 때 누구 거를요? 이 등기부 보고 땅을 매매로 가져가죠. 이 등기부를 보고 C가 땅을 가져갔어요. C가 제3자라고 해볼게요. 이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이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이전이 될 때 여기에 B가 저 땅을 가져갈 때 가짜 서류를 집어넣어가지고 등기를 가져갔다고 해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짜 서류가 아니라 두 번째는요, 진짜 서류예요. 진짜 서류를 얘가 넣어가지고요, 진짜 계약서 매매, 진짜 매매 계약서를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등기 가져갔다.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될까요? 적법한 등기네요. 진짜 등기. 이 서류가 진짜고 등기한 것도 진짜. 그럼 이 등기는 제대로 된 등기 맞죠? 그러면 B로부터 누가요? C가 이 땅을 샀어요. 이 땅을. 뭐 보고 살까요? C는? 매매할 때 이 등기부 등본 보고 사죠. 그럼 이 등기가 진짜니까요.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여기 위에 거. 밑에 거 먼저 봅니다. 진짜 서류로 넣어가지고 등기 가져왔죠. 그럼 이 땅 등기도 진짜 된 거죠. 제대로 적법하게 등기된 거죠. 이거를 가져간 C도 어떻게 돼요? 얘도 진짜 소유자, 적법한 소유자 맞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왜? 이게 진짜 등기된 거고 이것도 적법한 소유자 맞습니다. 그럼 이 땅은 누구 거예요? C 거 되는 거지. C 거. 끝. 간단하구만. 왜? 이 매매가 진짜고 이 등기도 진짜예요. 그러면 C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금 맥락은 이게 아니에요. A 땅을 B가 가져갔는데 이 등기를 가져갔는데 이 서류가 뭐였다고요? 가짜 서류였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논의의 출발이. 가짜 서류였어요. 이 증여계약서가 증여라고 돼 있었는데요. 증여라는 거는 A 땅을 B가 B한테 무상으로 줬다. 그냥 공짜로 넘겨줬다는 거죠. 계약서가 뭐였다는 거죠? 가짜였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 우리 등기 시스템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이 논의가. 잘 볼까요? 그럼 이분이 등기를요. A로부터 이 땅 등기를 10,000평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서류를 집어넣어야죠. 서류를 작성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 예,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를 찾아가게 돼요. 자기가 해도 되고 법무사한테 맡겨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서류를 들고 어디 갑니다? 등기소로 갑니다. 이때 이 서류가 무슨 서류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증여 서류 가짜지. 계약서 가짜. 이걸 가지고 등기소로 갑니다. 가면 여기서 우리 등기 시스템에 엄청난 맹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가져가면 서류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 일하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하고 끝내버려요. 뭐라 해요 지금? 형식적 심사를 한다. 형식적으로 무슨 심사? 서류 심사를 하고 끝내요. 서류 심사로. 서류로 땡쳐요. 그냥 서류로. 오케이. 서류 들어왔죠. 오케이. 그럼 접수해보고 등기해줘버려요. 반면에 독일은요. 독일은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고 무슨 심사를 하냐면 독일입니다. 독일. 이게 우리는 한국, 여기 밑에 독일입니다. 우리가 독일민법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등기 시스템이. 독일은 어떻게 해요? 형식적 심사를 안 해요. 실질적인 심사를 해요. 실질 심사. 실질이라는 건 뭐예요? B한테 물어봐요. A한테 물어봐요. 니네 진짜 증여한 거 맞아? 물어본다고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 실질 심사를 하는 독일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자꾸 물어봐요. 구두로 다 물어봐. 구두로. 서류가 아니라 진짜 물어봐. 진짜. 너 이 계약 진짜 맞아? 물어본다고. 그러니 독일에서는 무슨 계약서? 가짜 등기가 태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어요. 가짜 등기가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요? 실질 심사를 하고 구두로 다 물어보고 확인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실질 심사를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무슨 심사? 형식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 우리 등기 시스템은 서류 심사로 땡치니까 어때요? 가짜 등기가. 얘가 집어넣은 서류가 무슨 서류라면? 가짜면. 가짜여도 등기관 어떻게 해요? 등기관은 등기를 받아들여요. 그냥. 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다 수용을 해버리거든요. 여기서 우리 등기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서류 심사에 국한하기 때문에 무슨 등기가? 가짜 등기가. 가짜 등기가 태생적으로 생길 개연성이 있다 없다? 있다. 왜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등기가요? 가짜 등기가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 등기가. 그래서 여기처럼 무슨 등기가? 밑에는 아까 진짜 등기였죠. 진짜 등기. 근데 지금은 이게 서류가 가짜여도 형식 심사에 그치기 때문에 무슨 등기가? 가짜 등기가 생길 수 있어요. 가짜 등기가. 가짜 등기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C는 이게 가짜라는 거래. 이 땅이 가짜라는 걸 알아볼라. 이 등기가 가짜라는 걸. 모르고 사죠 얘가. 모르고 샀다. 나. 알았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가짜인 거를. 그냥 등기부 믿고 땅 가져왔지. 매매로 샀죠. 10억에. 여기서 누구하고요? C하고. C를 제3자라고 하죠. C를 법에서 보호해 줄 거냐?
아니면 누구를요? A. A가 누구죠? 진짜 주인이죠.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을요. 이 사람을 법이 보호할 거냐? 이게 쟁점이 되겠네요. 이 땅은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 법 시스템으로 가볼게요. 우리 법은 어떤 심사? 형식적인 서류 심사에 그치니 가짜 서류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 저 등기관을 장난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에 의해서 무슨 등기가? 가짜 등기가 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야 이거 가짜 등기 이게 만들어져.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먹게 되면, 땅을 팔아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C는 이게 가짜인 걸 알고요 모르고 사게 되죠. 이때 우리 민법은 이 C를 보호 안 해줘요. 가짜 등기요. 이게 가짜 등기인 걸 모르고 샀어도 얘를 보호 안 해줘요. 왜요? 이 등기에 뭐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C가 소유권을 못 가져요. 누가 가져요? A가 진정한 소유자가 땅을 갖게 돼요. 그래서 A는 내 땅이 어느 날 가짜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C에게 넘어갔어도 A는 이 땅을 뺏어올 수 있어요. 소유권으로 이거 뺏어올 수 있어요. 얘한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등기에 가짜 등기에 뭐가 없다는 거죠?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죠. 공신력이 없어. 이게 무슨 등기로요? 가짜 등기로 판명 나면 가짜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서는 가짜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강의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 뭐라고 표현해요? 부실 등기라고 그래요. 이 등기가 부실 등기였다. 부실하게 경료된 등기다. 또는 뭐라고 그래요? 원인 무효의 등기. 야, 이게 가짜잖아. 그럼 증여가 뭐야? 증여가? 가짜지. 가짜니까 이건 뭐야? 이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 이 등기가 가짜 등기로 부실하거나 원인 무효 등기로 판명이 나면 C는 소유권을 못 갖더라. 왜요? 우리는 이 등기에다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거야? 왜 이런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면 만약에 가정을 해볼까요? 이 가짜 등기가 만들어졌어요. 왜? 등기관이 발견을 못해서. 이게 가짜라는 걸 발견 못하면 등기 넘어가죠. 무슨 등기가? 가짜 등기가 생기죠. 가짜 등기. 가짜 등기를 일명 뭐라고 그래요? 부실 등기, 원인 무효 등기가 만들어졌죠. 이걸 가지고 얘가 C한테 장난을 치고 팔았어요. 팔았을 때 C가 소유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C가 소유권을 먹게 되면 누가 땅을 치고 울을까요? A가 땅을 치고 울겠네. 왜요? 얘가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A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땅을 누가 먹었어요? C가 먹었죠. 이거 부당하죠. 국가 공무원이요. 등기소에서 이거 서류 잘못 심사해가지고 땅을 뺏긴 거죠. 이렇게 돼요. 이거 부당하다는 거죠. 왜요? A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땅을 누가 가져갔어? C가 가져갔어. 부당하죠. 그래서 우리 등기 시스템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함? 이런 시스템. 형식적 심사나 서류 심사로 가짜 등기가 태어날 개연성이 있죠. 이래서 우리는 이 가짜 등기가 만들어졌을 때 무슨 등기가? 부실 등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 안 해요. C가 소유권을 못 먹어요. 누가 먹어요? A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됩니다. A가 소유권을 차지하고 C는 이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못 먹어요. 그래서 A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내가 소유자니까 내 땅 소유권을 방해하는 놈이 누구죠? B하고 C죠. 이 등기를 어떻게 해요? 말소시켜달라. 이거 부실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땅 내가 주인이고 이 등기 말소하고 이것도 말소시켜줘. A는 누구 등기를? B의 등기. B 등기도 그 다음에 누구 등기요? C의 등기. 이걸 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말소해달라. 제거시켜달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등기에, 이 부실 등기에, 가짜 등기에 뭐를요? 공신력이 없다라는 우리 법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두 가지 논거를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물권이요 변동하려면 형식을 갖춰라. 이런 형식주의. 두 번째, 우리는 부실 등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부실 등기가 생겨서 가짜 등기가 생겨서 그걸 믿고 산 사람은요
믿고 산 사람은 소유권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이를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A가 진정한 소유자가 되고 A는 이 등기를 이 부실 등기를 어떻게 해버려요? 날려버릴 수 있다. 소유권에 의해서 이를 뭐라고 그래요? 말소 청구한다. 내 소유권에 의해서 이걸 말소해달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물권 변동의 두 가지 법논리를 가져갑니다. 형식주의와 등기의 공신력 부인.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연결할게요.